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새로운 챕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인트로덕션을 다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포토케미스트리, 그러니까 광이 포함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의 레이트 이퀘이션을 우리가 앞 챕터에서 다뤘던 레이트 이퀘이션을 이런 포톤이 포함된 프로세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레이트를 해석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톤에 의해서 리액션이 여기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A와 B라는 몰리큘이 리액션을 해서 C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챕터까지는 이것들이 그냥 충돌해가지고 리액션을 일으킨다 뭐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광에 의해서 여기가 된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리액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포톤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포톤 에너지는 플랑크 함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되니까 이런 광에 의해서 여기가 되는 그런 리액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리액션의 레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뭐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테고 혹은 B에 대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리액션 레이트이 흡수된 빛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여기가 되니까 이 빛이 얼마나 이 시스템에 흡수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박스 안에 가스가 들어있다면은 외부에서 빛을 쬐준다. 그러면 일부는 그냥 반사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냥 투과해서 다시 갈 길을 가는 그런 빛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말고 흡수된 양이 중요하죠. 흡수된 만큼 리액션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리액션이 광에 의해서 여기가 되니까 이 리액션 레이트는 광의 흡수 레이트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포토케미컬 리액션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V의 비례를 볼까요? 이런 비례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비례관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비례관계에서부터 이퀘이션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어떤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이퀄로 표현이 되는 이퀘이션을 만들게 된 거죠. 이건 어떤 컨스탄트, 비례상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은 양쪽의 단위가, 디멘전이 통일이 돼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이트,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반응의 디멘전, 단위를 보면은 몰 농도예요. 시간당 몰 농도의 변화예요. 몰 농도라고 하는 건 몰수 퍼 볼륨이에요. 거기다가 퍼 타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몰수 퍼 볼륨 시간이라는 이런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죠. 몰수. 그러니까 몰수인데 뭐의 몰수냐면은 포톤의 몰수예요. 투입 인풋이 되는 거는 포톤이니까 포톤의 몰수 퍼 볼륨 타임. 그러니까 볼륨당 시간당 몰수의 변화. 이게 리액션 레이트인데 여기서 흡수라고 하는 거, 광흡수. 자, 요거는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은 intensity of absorbed light. 이렇게 되는데 이 흡수되는 광의 강도, intensity, 흡수광의 intensity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디멘전을 가져야 되고, 즉 포톤의 몰수, 볼륨당 시간당 흡수되는 포톤의 몰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디멘전을 갖는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 볼륨당 시간당, 그러니까 흡수되는 시간당이니까 레이스의 어떤 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정의된 광의 흡수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레이시 내포된 광 흡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액션 레이트와 광 흡수 레이트를 인텐시티를 연관시켜서 이러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광에 의해서 여기되는 리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이의 관점에서 보면 파이는 자, 흡수광의 강도분의 리액션 레이트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자, 요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퀀텀 일드입니다. 일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수율, 우리말로는 수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수율의 개념이냐면은 자, 요거는 광의 흡수 몰수죠. 그 부분에 리액션 몰수니까 광 흡수된 몰당 리액션 몰수가 얼마나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수율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광 흡수 양분의 리액션 양, 인풋분의 아웃풋, 이러니까 일드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퀀텀 일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 정리해 주시고, 이건 더 이상 특별히 논할 건 없어요. 포토 익사이티드 리액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포토케미스트리에서 다룰 내용인데 큰 내용 없죠. 다만 퀀텀 일드라는 새로운 개념이, 그 다음에 observed light의 인텐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됐으니까 요거는 좀 용어를 그리고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보다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포토 프로세스에 대한 레이트를 해석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했었는데, 이 책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다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봐도 좋고 이 그림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우는 동안 좀 저 그림을 익숙하게 눈에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뭐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바닥 상태에 있는 어떤 몰리큘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빛을 받아서 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그 박스 안에 100개의 가스 분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빛을 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만 7, 80개, 나중에 100개 정도 다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겠죠.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다시 바닥 상태로 천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들뜬 상태로 되는 건 한 가지만 고려할게요. 빛을 받아서 라고 통일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방법이 자, 직선은 radiative, 빛을 내는 방법이고, 요 꼬불꼬불한 선은 non-radiative, 그러니까 빛을 내놓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빛을 도로 내놓는 이걸 플로레센스라고 하죠. 플로레센스에 의해서 바닥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non-radiative하게,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이 인터컨버전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바닥 상태로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는 이러한 천리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non-radiative와 radiative 혹은 non-radiative와 다른 non-radiative가 결합된 단계를 두 단계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른 조합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할 것이고, 자, 각각의 이러한 천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레이트 컨스턴트를 KF, KIC, KISC,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니까 KISC 프라임, 그 다음에 포스포레센스에 대해서는 플로레센스에 대해서는 KF, 포스포레센스. 한번 non-radiative 한 다음에 radiative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인과 포스포레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 레이트 컨스턴트는 KP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프로세스를 케미컬 리액션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 S0에 있었어요.
바닥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가 S1 상태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다시 S0 상태로 돌아오는데 S0 상태로 돌아오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KF, 플로레센스, 형광에 의해서 바닥 상태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러한 non-radiative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non-radiative, 그 다음에 radiative, non-radiative, non-radiative 이렇게 단계로 S0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 이 중간 에너지 레벨은 T1 레벨이라고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케미컬 리액션하고 아주 흡사한 모양의 어떤 프로세스 표현형이 됐으니까 요거는 뭐 리액션이라고 생각하고 리액션은 아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키네틱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그림인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키네틱스를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주요하게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단계의 그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으니까 여기서 중간 단계라고 하면 T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1에 있는 100개가 올라가서 뭐 몇십 개는 내려오고 한 몇십 개는 T1에 있고 뭐 이런 그림이 될 텐데 T1에 있는 그 상태의 뭐 몰리큘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의 뭐 레이트 컨스턴트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S0, S1, S0 뭐 이런 식으로 또 혹은 T1 이런 상태니까 상태 그리고 각각의 상태에 있는 뭐 몰리큘의 개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똑같아요.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레이트라고 하는 것 자, S1 상태에 있는 몰리큘이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가 처음에 S0에 있었는데 이제 막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여기는 20개밖에 없고 여기 뭐 80개가 있고 여기 뭐 한 10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농도 그 몰리큘의 농도라고 한번 볼까요? S1 상태에 있는 몰리큘의 농도의 변화율 자, 농도의 변화율은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 때와 똑같이 다룰 수 있어요. 생성되는 레이트 S1 상태의 몰리큘이 생성되는 레이트는 요 리액션이죠. 자, 요 리액션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냥. 요거를 비록 요게 포토 트랜지션이긴 하지만은 요거를 그냥 우리가 뭐 케미컬 리액션하고 똑같이 형태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고 다루면은 그러면은 요 S1의 농도 변화는 자 여기 생성되는 레이시죠. 생성만 되나요? 소멸이 되죠. 근데 소멸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다 빼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플로레센스에 의해서 KFS1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S1의 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 KIC 자, 요거죠. 요거에 의해서 S1이 이렇게 없어지든지 혹은 요 리액션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없어지죠. 이 뒤에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S1의 변화만 고려하니까 S1이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없어지죠. 뒤에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KISC에 의해서 또 마이너스 없어지고 S1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돼요. S1에서 이제 S1이 없어지는 거는 요 세 가지죠. 요거 이제 네 가지긴 한데 토탈 네 가지긴 한데 요거는 이제 뒤에 나중 일이고 일단 S1이 없어지는 것만 고려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1의 농도의 변화율은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작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가 있죠. 결국은 돌아오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가 중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간 단계죠.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 즉, 변화율이 0이다 하는 그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dt분의 ds1 이것은 0이 되어야 되겠죠.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는. 따라서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S1에 대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자, 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0이 되는 레이시거든요. 0이 되는 레이시인데 퀀텀 힐드가 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퀀텀 힐드가 1이라고 한다면은 자, 아까 우리가 퀀텀 힐드는 흡수된 광량분의 v 속도라고 했어요. 퀀텀 힐드가 1이라면은 속도와 그러니까 리액션 속도와 프로세스의 속도와 intensity of absorption rate, intensity of absorbed light, 광의 흡수 강도는 같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 대신에 광의 흡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퀀텀 힐드가 1이라면 이것은 광의 흡수 레이트, 흡수 인텐시티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대신에 IA를 써주고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써서 요게 0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결국 S1은 요게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S1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분의 I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는 T1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럼 T1이 생성, 소멸되는 레이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자, T1 스테이트에 있는 몰리큘들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T1이 만들어진 루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KISC로 표현되는 이 프로세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KISC의 S1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KP의 T1 그 다음에 KISC 프라임으로 표현되는 조 프로세스에 의해서 T1이 소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0이 돼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 쓰면은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 관계식으로부터 또한 여기서부터 T1에 대한 농도에 대한 식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KP 더하기 KISC 프라임분의 KIS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룰 건 여기까지예요. 이게 메인 스트림이고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응용하면서 몇 가지 컨셉을 또
또 소개를 하고 용어를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가 메인스트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몇 가지 부가적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로 이런 걸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 파이는 퀀텀 일드인데 플로레센스에 대한 퀀텀 일드. 자, 퀀텀 일드라고 하는 건 항상 intensity of observed light 분의 reaction rate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플로레센스에 대한 퀀텀 일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observed light 분의 자, 이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인데 플로레센스 프로세스에 대한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광을 주었을 때, 흡수를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형광을 얻을 수 있는가. 아까 퀀텀 일드 말씀드릴 때 광 흡수량분의 리액션 양이니까 투입된 광분의 어떤 특정한 리액션의 일드, 수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투입된 광분의 플로레센스 레이시니까 요거는 플로레센스 레이 일드가 되고 투입된 광분의 플로레센스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플로레센스 일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IA라고 하는 것은 자, 스테디 스테이트, 전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요 IA를 보실까요? IA는 요 식에서부터 쓸 수가 있죠. 그럼 IA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써볼까요? 그럼 요 식에서부터 IA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S1에다가 그 다음에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 IA고 VF는 어떻게 되나요? VF는 요 단계의 레이시예요, 그죠? 요 단계의 레이시 VF니까 VF는 요거는 그냥 KF의 S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리액션이 그냥 레이시 VF니까 요 리액션의 속도는 KF의 자, 요 부분에서는 자, 리액턴트가 요거, 프로덕트가 요거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레이트 컨스턴트가 KF니까 KF S1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KF의 S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S1 없어지니까 결국은 플로레센스에 대한 퀀텀 일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 전체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 광이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시킨 광분에 플로레센스도 얻을 수 있고 인터널 컨버전도 있고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플로레센스로 얻는 그런 프로세스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퀀텀 일드라고 하는 건 흡수된 광의 강도분의 리액션 레이트인데 요거는 아까 그 단위가 요건 광의 몰수 per 볼륨 타임이었고 요거는 리액션의 몰수 per 볼륨 타임이었으니까 요거는 공통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광량분의 리액션 양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흡수된 광량분의 플로레센스의 광량 이렇게 플로레센스의 리액션의 양 흡수된 광량분의 플로레센스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플로레센스에 의한 수율,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러한 비율로 결국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요거 말고 다른 것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요 프로세스에 대한 퀀텀 일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전체 흡수된 광량분의 요 프로세스의
수율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IA는 똑같아요. 여기서 S1에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가 되고 VIC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레이트 이케이션이니까 그럼 KIC의 위에 포인트인 S1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인터널 컨버전에 대한 일들은 이렇게 구할 수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1이 없어지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KISC 이 프로세스를 볼까요? 그러면은 파이의 ISC 이것은 IA분의 V의 ISC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 분의 저는 KIS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치면은 1이 돼요. 당연히 1이 되겠죠. S1이 없어지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니까 다 합치면은 1이 돼야 되겠죠. 100%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요 프로세스 세 개에 대한 그러니까 요 중간 과정이죠. 중간 과정에 대한 일들을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라이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여기시키고 또 트랜지션 해가지고 바닥 상태로 돌아오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빛을 계속 쬐주고 있는 거예요. 빛 계속 쬐주고 흡수되고 또 그 상태에서 또 바닥 상태로 돌아오고 빛을 쬐주니까 다시 여기 되고 이렇게 이 과정이 계속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빛을 탁 꺼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여기는 일어나지 않고 여기 돼 있던 것들이 점차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전부 다 S0 상태에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여기 S1에 있거나 T1에 있는 것들을 다 없어지고 모든 몰레큘들이 다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오고 있다가 탁 껐다. 그 끈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딱 끄는 순간 요 빛의 absorption은 없죠. 요거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끄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는 이제 요 식을 보실까요? dt분의 d S1에 있는 자, 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부분이 IA가 없어지는 거니까 요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 꺼버리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의 S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요. dt분의 dx는 컨스턴트의 X. 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적분을 해주면 돼요. 양변을 적분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죠. S1분의 D S1 이렇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의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적분을 해줘야 돼요. 양변을 적분하는데, 자, 끄는 순간을 0이라고 합시다. 그럼 t가 0에서부터 t까지 변할 때, 여기는, 자, 끄기 직전에 이 농도를 S1 제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S1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적분식을, 적분해서 정리하면은, 이 S1이라고 하는 것은 S1의 제로를 끄는 순간이에요. 딱 끄는 순간. IA가 0으로 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의 T 이런 이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S1에 있는 게 이제 점점 익스포넨셜이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끄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기 처음에 끄는 순간에 여기에 뭐 1000개가 있었다. 그럼 점점 개수가 시간이 가면서 익스포넨셜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의 천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라이프타임이라는 거죠. 타우 S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제 lifetime of excited state. 여기서는 S1이 excited state니까, 자, 요 타우 S라는 걸 정의를 이렇게 lifetime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요거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S1 타우 S만큼 흐르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S1 스테이트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몰리큘들이 1000개가 S1 스테이트에 있는데 빛을 딱 껐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바닥 상태로 트랜지션 하니까 S1 스테이트에 있는 것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 원래 딱 끄는 순간에 1000개가 있었는데 그거의 2분의 1, 요 2는 뭐 2.7 얼마 되는 그 자연농에 나오는 그 수치예요. 2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 S1에 있는 것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라이프타임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즉, T가 타우 S가 되면은 S1은 원래 S1 제로의 끄는 순간을 대비 2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뭐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프타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기 식을 다 구해놨으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라이프타임은 KIF 더하기 KIC 더하기 KISC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T 대신에 타우 S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1만 남으니까 요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네. 이렇게 라이프타임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라이프타임 오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몰리큘들이 원래 대비 2분의 1만큼, 2의 마이너스 1승만큼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라이프타임은 이렇게 역시 레이트 컨스턴트들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토 익사이테이션, 그 다음에 포토 트랜지션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요 형태 자체가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에서 어떤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이트 이퀘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S0에서 excited state에 갔다가 다시 ground state로 돌아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경우도 있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T1 스테이트에서 포스포레센스에서 S0로 돌아오거나 인터시스템 컨버전에서 S0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T1 상태에서는 어떠한 다른 리액턴트를 만나서 프로덕트를 형성하는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KR 이렇게,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T1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쓰면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요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다뤘는데 혹시 이렇게 된다면은 추가해가지고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챕터에서 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시 지난 챕터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형태가 다르죠. 지난 챕터까지는 가스 상태의 리액션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포톤에 의해서 역이되고 또 라디에이션 하거나 난레디티브하게 트랜지션하는, 포토 트랜지션에 대한 그러한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포토 트랜지션이었지만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레이트 이퀘이션을 그리고 레이트 컨스턴트들을 조합해가지고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키네틱스를 연습하는 하나의 추가적인 소재를 다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으시면은 아마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